안녕하세요. 이제 네 번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설명회고요. 오전에 설명회 시작부터 해서 이렇게 네 번으로 쪼개서 했더니 장점은 역시 코로나 방역에 큰 도움을 주는 학원이다. 너무 다수가 아닌 것 한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자기가 원하는 학교 아까 이제 쭉 물어봤더니 다 서울대, 한의대 그래서 최상위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점. 그 대형 설명회가 2시간을 한 넘게 하는데 내 얘기는 한 10분도 안 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30분을 안 하게 30분 조금 넘게 하겠지만 쭉 흐름을 보시고 이래서 난 서울대를 쓰게 되겠고 한의대는 이래서 내가 어떻게 쓸까라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좀 해가는 거.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온 이유도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얘기해 줄 것들이 있어서 올해 입시를 얘기해 줄 테니까 처음에 이 정시배치 조합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할 텐데 잘 들어보고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한양대까지 얘기할 텐데 그러고 나서 올해 내가 생각하는 좀 빛이 되는 학교 이런 학교들과 어두운 학교 전망이 어둡다 이런 말 하죠. 전망이 밝다, 전망이 어둡다. 착하다, 악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판단을 일단 내가 내려볼게요. 근데 만족을 주길 바라는데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자 먼저 저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데요. 저는 뭐 이쪽 입시 기관에서 계속 일을 해왔어요. 재수반 일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제가 유명하거나 이런 걸 별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영상이 이렇게 실리고 올라가고 그래서 매우 두렵습니다. 안티 생길까 봐. 그러나 또 좋아하는 분이 생긴다면 그게 또 행복이겠죠. 제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가치에 있어서 뭐 어떤 것이 있냐면 아이들 재수반 1년 잘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 보낼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의대 광풍일 때가 아니라 그냥 인문계 학생들 전문 학원인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학생들 배치하고 그런 것들은 강사 생활하면서 같이 함께 하면서 입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배치를 몇 년 해봤더니 패턴이 보이고 그래서 그 패턴을 바탕으로 통찰로 나아갈 수 있어서 학생들을 좀 과감하게 원서를 쓰게 한 결과 입시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모의 지원 서비스가 발달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의존해서 원서를 쓰게 되면 크게 변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그걸 또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역으로 또 빈틈이 또 생기는 그런 것이 있어서 또 아날로그적인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태권도 품새를 알아야지 대련을 잘하는 것처럼 아니 입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나서 원서를 써야지 모의 지원 해보고 나서 예비번호 가지고 하는 거 참 도박 같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런 변수를 줄여보는 일로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기입니다. 다른 설명회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거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교차에 대한 얘기 하나 하고요. 교차 이슈. 두 번째는 변별력의 이슈 하나 하고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차 이슈. 자연계 학생들이 서울대 쪽에서 교차할 이슈가 낮아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변별력의 문제에서 변별력이 모든 과목에 고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입시기관에 배치를 할지 이런 게 좀 수월해졌다. 저도 학생의 배치를 할 때 누적 백분위가 나오는 점수가 정말 거의 붙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 지리학과하고 서울대 자전이 똑같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배치 점수는 똑같아. 물론 자전이 약대나 이런 쪽 쓰는 이과 의대 쓰는 아이들 고려해서 왜냐하면 문이과 통합이다 보니까 그래서 빠져나갈 거 그래서 지리학과를 잡을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전은 위에 있고 지리는 그 아래에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게 시험이 어려우면
변별력이 생겨서 그 점수가 그래도 1, 2점은 차이가 날 거 아니겠어? 시험이 쉬워버리면 표준 점수 환산을 내도 몇 점 차이가 안 나니까 우리가 100분이건 아니면 표점을 갖다가 예상할 때도 그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수능은 애들이 울상이긴 한데 배치할 때는 매우 웃어요. 왜냐면 선명하니까. 쉬운 수능은 애들이 웃어요. 나만 잘 본 줄 알고. 근데 다 잘 봤거든. 동점자 많아지니까 이제 우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입시의 희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울상이지만 물론 현재 내시의 입시 설명회상 최상위권 학생의 입시겠지만 이렇게 내 실력이 점수로 나타날 때 그게 굉장히 선명해졌다. 그 이유는 이투수 겁니다. 1등급 컷이 130, 130, 136, 136, 136이고 그 컷에 해당하는 그 과목의 표점 최고가 뭐 메가나 대성의 1, 2점 차이는 있으나 이투수가 이렇게 예상한 이 점수를 보면 18점, 17점, 12점으로 지난해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13점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13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7칸, 6칸이니까 칸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17칸, 18칸, 12칸이 생겼으니까 이 것의 차이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이 정말 촘촘하게 있지 않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더라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문과끼리의 경쟁일 거라고 제가 아까 교차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문과끼리 경쟁한다 하더라도 내가 특정 영역에 굉장히 높은 성적을 얻었다 그러면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일정한 성적을 유지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교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6평, 9평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수능이 어렵다고 예언한 사람이 입시 전문가 중에 없었어. 근데 저는 쉽다라고 예언을 해서 지금 이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면 어려운 수능에 대한 상황이니까 제 얘기가 배치가 됐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변별력이 있는 건 좋은데 문이과가 유불리가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대로 내버리면 미적기 아이들의 표점이 높아지고 확통 표점이 낮아진다였는데 결론은 어땠냐면 확통의 표점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물론 확통의 변별력이 있고 그 상황에서 시험이 어려웠고 미적은 시험이 좀 쉬워서 그래 그나마 이렇게 비슷해졌다라는 거 하나 있지만요. 또 하나는 잘 모르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로 들어보셨어요? 상업고등학교라든가 공업고등학교, 전자고등학교 얘들은 9평, 6평은 봐요. 와서 찍어요. 바닥을 쳐줘요. 다 문과입니다. 이과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 수능 때 되면 실습하느라고 빠집니다. 그게 3에서 4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빠져주니까 평균이 평소 낮다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문과의 표점이 올라간 거. 이걸 왜 얘기 안 해주지?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확률 통계의 평균이 높아지고 변별력도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그 문제 문과가 불리해 큰일 났어 막 넘어온대 모 학원에 생명과학 선생님이 막 이렇게 했던 게 있어. 나도 보긴 봅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나가시겠다고 하면 또 뭐라 하실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현재적 결론은 뭐냐면 교차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 게다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을 자연계에서 100명을 늘렸단 말이지. 그러면 자연계 학부모 입장에서 의대를 갈 건가? 서울대를 갈 건가? 아니면 서울대 교차를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서울대 교차에 대한 고민이 한 3번째쯤 아닐까요? 일단 의대 첫 번째, 아니면 서울대.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교차.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수에 대한 얘기 다 이해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네. 역시 상위반 수업은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교재 내용이라더라도. 그리고 범위가 좀 적네요. 자, 수능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따져보셔야 될 것은 수능에 대해서 반영비가 제각각인 부분이 일종의 정시 배치를 하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점수로 유리한 대학을 찾을 때 이 반영비가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표점이 지금 높다 보니까 높은 반영비, 높은 표점에 해당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국어가 굉장히 잘 봐서 뭐 수학이건 영어건 2, 3등급인 아이가 뭐 의대를 갔네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은 바로 이 변별력과 이 반영 비율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는 성대 혹시 안정을 던진다 할 때 국어 반영비가 40이나 되니까
내가 국어를 잘 봤다. 그럼 여기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건 뭐 고민의 대상은 아니겠죠. 성신여대는 지금 뭐 그만큼 적게 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쪽에 반영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이 문과 같은 경우 중앙대 경영, 서강대 성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차에서 만약에 교차 점수로 이렇게 뭐 환산해서 나온다면 여기는 나올 것 같아요. 중앙대 경영. 그러니까 중앙대 경영은 수학을 45% 반영하니까 한번 도전해 볼까? 경영이고 중앙대라면. 그러니까 최상위 이과 애들은 아닌데 건국대를 이과로 간다면 문과를 중앙대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던져볼 것 같아요. 근데 중앙대는 경영학과가 다군이죠. 다군은 군으로서는 가장 소수의 학교가 있는 학교라서 중앙대 외대가 가장 극상위에 해당합니다. 그걸 던져볼까? 참고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의 전년도 예비 번호는 1615번까지가 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빠지는지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던질까? 저는 그런 입시적인 것으로 보면 서강대학교가 그 다음이다. 서강대학교는 알아만 두세요. 서강대학교 관심은 아닐 수 있으나 서강대학교는 43.31인데 지난해는 45.2%였어요. 조금 더 많죠. 근데 45.2% 전에 또 뭐 있었냐면 수학 가형 선택자들은 표점의 10%를 가산해 준 거니까 130을 받았어. 10%면 13을 더해야 되겠죠? 143. 143에 45점이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뚫고 가는 거지. 서강대 경영을 쓸 문과 애들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런 일이 작년에 벌어졌다면 올해는 그런 일은 없다. 말씀드린 확통의 표점의 그런 경쟁력하고 서강대의 수학가형 가산점 폐지 이런 것들이 있고 성대 그다음에 일부 중앙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원래 이 정도의 뭐가 있었죠? 이 정도의 반영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33.3이란 국어 반영비, 탐구의 반영비도 26.7로서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서울대가 수학 반영비가 높지만 이게 올해 일은 아니고 예전부터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탐구 쪽인 거고요. 탐구에서 반영비가 높은 학교는 서울교대,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국민대 이 정도인데 역시 여기도 보면 한양대학교를 지원해 봤을 때 한양대를 만약에 연고대를 쓰기 전에 한양대를 하나 넣는다라고 하면 바로 정치외교 같은 사회과학 계열로 원서를 쓰는 게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AI, 알고리즘 이런 것만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내 학교, 적어도 몇 개 학교잖아요. 그걸 통해서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마지막은 영어인데요. 영어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600점에 물론 변별력이 조금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예전에는 3등급도 1점밖에 안 깎았어요. 그래서 3등급인 아이가 서울대 붙었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영어 3등급이. 왜냐면 1점밖에 안 깎으니까. 근데 올해부터 2점을 깎아요. 이건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서울대 혹은 연세대 고려대의 학교가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고 성대 정도 보이고 서울대도 영어 반영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걸 보면 일단은 고르게 잘 본 학생 그리고 특정 영역에 표점이 높은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의대를 목표한 친구가 선생님도 한의대 경희대 한의대를 간 친구가 벌써 내가 20년이 좀 많지는 않았지만 2명의 문과 학생들을 아는데요. 그때 경희대 한의대만 하더라도 인원도 그렇고 뽑는 인원 그때는 이제 수시가 적을 때니까 정시로 많이 뽑았어요. 그리고 경희대 한의대는 문과 최상위 애들이 쓰는 학교였죠. 근데 경희대 한의대를 잠깐 볼까요? 지금 요 학교가 의대 쪽으로 해서 문과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가톨릭 관동대 의대도 문과 학생들 뽑았거든요. 자, 올해 잠깐 볼까요? 나 군에 20명 뽑는데 전년보다 5명 늘었어. 수능 100%의 3배수. 수능에 또 면접이 있는데 요건 패스앤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00분이 황미기, 사탐 2과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전에 없었던 이런 이게 가산점 같은 경우 말고 요게 요 확통미적 기하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하니까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이 같이 원서를 쓸 때 조금 밀리지 않을까. 저 가산점도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약대 쓰는 아이들도 있다. 또 다른 의대 선택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입시 안에서는 한의대 쪽은 이 동의대 한의대 부산에 있습니다. 이 동의대 한의대는 확률 통계만 반영하는 유일한 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일단은 학교 위상상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약대는 뭐 삼육대 약대도 이과 아닌 문과 학생들도 교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삼육대 약대는 자연이고 12명이고 그렇지만 자연계만 쓰는 게 아니라 쭉 보다 보면 확률, 미적 기하, 사탐, 과탐 중에 한 과목만 반영하고 가산점이 5%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미적 기하 5%에 과탐이 3%니까 사실상 삼육대 약대도 문과에게 문은 열어놨지만 조금은 좀 높은 그런 컷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오히려 문과에게 유리하지 않고 이과 애들이 교차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평소에는 이쪽에 관심 없던 애들이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확통 말고 미적 기하도 반영해 준단 말이야. 그럼 넘어가자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좀 약간 희망적인 거 얘기해 보면 선생님은 이과 학생들도 배치하고 문과 학생 배치하는데 한의대는 이과 애들이 안 가. 한의대는. 수의대 안 가. 동물 싫대. 그리고 한문 싫대.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한의대나 수의대는 안 간다. 그럼 뭐가 있는가? 약대, 치대 이런 쪽을 선호하더라라고 보시면 한의대의 이런 변환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막 폭발적으로 몰려가는 그렇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는 교차가 가능되게 이렇게 다 교차가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고 동의대 한의대 아까 말했지만 교차는 하지만 확률 통계니까 이과 애들은 확통하는 애들이 거의 없고 구성적으로 한의대를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대 쪽 잠깐 봤습니다. 의약수 쪽 봤습니다. 보통 최상위 그룹이 많은 학교의 성적을 또 그 아이들이 대부분 의치안을 가니까 거기 아이들의 성적을 보면서 사실상 합부를 따지는 담임들도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모의 지원 기관이 원서 쓴 걸 보면서 이 점 쓰면 어디 붙겠구나 하면 거의 그렇게 될 게 올해 입시야. 왜냐면 변별력이 있으니까 올해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서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선 하나로 글 수밖에 없죠. 의대는 이렇게 이화여대 의대 이렇게 관동대 의대 이런 거고 치대도 원광대 치대 이렇게 되고 한의대 같은 경우는 레인지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인지를 예상한 부분은 요거는 우리 이투스에서 연구소에서 예상하는 거를 그대로 따온 건데 요 박스 그래프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약간 튀는 학과가 있고 가장 낮은 학과가 있고 여기 이제 경희대 한의대가 되겠죠. 이쪽은 이제 한의대 중에 동의대 한의대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위아래 가장 최고 가장 최저를 뺀 대체로 요 레인지 안에 학생들의 점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서울대는 그럼 어느 정도 되는가? 문과에서는 문과 성적으로 보니까 순서상으로 역시 여기 의대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예전처럼 원탑이 아니라 이렇게 의대와 나란히 유지하고 있고 약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문과 쪽 지원 가능한 아이들 고민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딸 아이인데 되면 삼육대 약대를 붙고 서울대를 사회학과인데 약간 불안해. 그러면 삼육대 약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되고요. 연세대학교는 아무래도 상경 계열이고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경 계열이 최상위 미디어가 상경으로서 혹은 사회가로 최상위가 맞고요. 여기는 이제 간호학이죠. 간호학. 고대 간호학. 여기는 연대는 여기 주거환경이나 생활디자인 이쪽이 됩니다. 생활과학 쪽이 조금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서강대, 그 다음에 성대, 한양대 이렇게 됩니다. 문과는 요즘에는 성대와 서강대가 좀 뒤집혔죠. 한양대는 딱 그 중간 포지션이 있고 그런 특징이 있고 이제 군별로 잘 조합해서 원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요강 핵심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자료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자료집을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댓글을 좋아요, 구독 남기시면 더 좋고 요거를 하시고 댓글로 자료집 필요해라고 남기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오시면 확인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지방에 계신 분인데 파일을 필요로 하다 그러면 이메일 전화해서 학원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PDF로 변환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요 파일에 대해서 요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공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고, 자, 서울대학교를 한번 펼쳐볼까요? 거기에 3쪽에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 표를 보시면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표를 보는 방법은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배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고 맨 왼쪽에 그 상단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그런 모집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모집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탐구가 대학 자체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100분위 가지고 변표에 나눴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표준 점수를 해버린 거죠. 그 변표 때문에 학생들이 막 사탐, 과탐을 선택하는데 막 머리를 굴리니까 그냥 괜히 보정하지 말고 보정을 안 한 겁니다. 이번에 사탐이 변별력이 있습니다. 저희 추정 결과 여기 오픈 안 했지만 71점, 70점이 나옵니다. 만점자가. 보통 69, 68이었거든요. 70을 넘어서는데 두 과목 다 70을 넘어서면 합치면 140이 넘어가는 겁니다. 거의 그 말은 국어, 수학에 한 과목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점을 그대로 합산해서 0.8 반영이니까 올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거죠. 탐구 반영 변표가 폐지되었다. 그럼 너는 사탐 두 개 다 잘 봤니? 대박인 겁니다. 제2외국어를 한 번 물론 선택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는 지금 여기 표에서도 있는데 모집 인원을 늘렸습니다. 모집 인원을 늘린 부분도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조금은 지난해보다 좀 널널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서울대 교차 지원의 가능성은 매우 저조하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조한 이유는 의학계열에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고, 확률 통계 표점이 나름 높고, 그 다음에 자연계에 선발이 100명이 늘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굳이 넘어올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자전 같은 경우, 저기 이제 표를 보시면 제가 이 표에는 모집 단위와 교차 가능 여부, 그 다음에 계열, 모집 군,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전년 대비 증감, 군 변화 여부, 수학 선택 과목에 탐구 반영 과목에 기타 제2외국 한문 필수 같은 특이사항,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지난해 모집군 최초 인원, 요강에 있는 거죠. 2월 된 인원, 최종 그래서 몇 명을 뽑고자 했는지, 최종 경쟁률, 그 다음에 충원 인원, 그리고 70% 컷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숨겨진 자료를 갖다가 드러낸 건 아니니까, 최근에는 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설명회를 좀 소규모로 하는 것도 됐지만 대학이 자기의 정보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계기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자유전공학부는 통합 선발하기 때문에 이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굳이 뭐 제2외국어를 할지 뭐 투 과목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자연계 학생이건 인문계 학생이건 쓸 수 있더라 이런 겁니다. 자전 같은 경우만 좀 고민해 보시고 나머지 학과는 교차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서 소신 지원하고요. 서울대를 써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경 계열에 대한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최상위 학생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최상위 학생의 성적이 쓰는 건 맞지만 그 분포가 꼭 최상위만 다 몰려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어중간하게 뭐 소비자 아동에 뭐 어디 쓰거나 그리고 소비자 아동도 꼭 소비자과에서 아쉽잖아. 아동을 쓰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아동은 또 관심도 아니었을 테니까 소비자를 쓰는데 또 안 되거나 꼭 쓰더라도 농경제 이렇게 써. 여기 쓰는 학생들의 심리를 저희는 압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가능성 높여보는데 아무래도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은 성적대 아이들이 더 많이 몰리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학생들에게 사과, 뭐 인문 뭐 이런 데 잠깐만 덩어리 큰 데라든가 아니면 농경제, 소비자 쓰지 말고 경영 써라. 경제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점수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물론 안 나왔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내가 애매하다 그러면 쓰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는 많이 안 봐요. 그래서 많이 안 봐서 이거를 가지고 널리 보고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쓰라고 하면 분명히 뒤집어질 거야 라는 펠레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오셨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는 착한 학교. 왜? 인원도 늘렸어. 그리고 저렇게 뭐 교차나 이런 부분도 최근에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말씀드린 변표까지 없어졌어. 그럼 내가 잘하는 성적이면 잘하는 학생들이 그냥 양적으로 우수하게 가는 거다. 서로 치열하겠지만 변별력이 분명히 있는 수능이니까 지원하되, 그리고 분명한 건 어려운 수능은 못 본 애들은 못 본 상황을 압니다. 잘하는 애들도 내가 틀린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점수에 대한 신중함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르지 않아요. 오히려 쉬운 수능 때 막 질러. 근데 오히려 어려운 수능은 신중히 고민하니까 상위 학과에 원서를 점수대로 맞으면 쓰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뭐 칸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법 적당하고, 또 저희 모지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적절하게 그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나름의 그 예언이 혹은 뭐 나름의 예상이 적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띄워드려야 되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서툴러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요 교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교재가 이렇게 아까 자료집이 이렇게 생겼고요. 학과가 대학교 선발 그 모집 요강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뭐 사회복지학과나 지리학과, 이 배치 점수는 지리학과가 높은데 그러나 실제로 합격선은 딱 거기 선에서 많이 물러서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상위 그룹의 학교들은 당연히 배치를 상위하지만 그 점수가 아닌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 자전 같은 경우는 이거 교차가 가능하다. 의류는 애들이 교차할까? 이과 애들이 옷을 좋아할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 정도는 교차를 해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군에 있는데요. 군 이동했죠. 여기는 영어 성적이 뭐 중요해졌고 올해 변별력이 더 생겼습니다. 원래 반영 비율 자체도 여기 영어 100점이라고 해서 반영 비율 자체가 있었고 감점 폭도 커졌기 때문에 더더욱 변별력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올해 영어가 좀 어려워서 분명 영어 2등급 받은 친구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고려대로 틀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서울대 아까 말씀드린 학과를 일부 써놓거나 그러기 때문에 연세대 상위학과와 서울대 하위학과 연결고리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가 또 그와 같은 연쇄적으로 이동한 현상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지금 보면 안정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는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아마 분명히 해놓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와 연고대의 군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성대 글경제를 쓰는 아이들이 추합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도 고민해 보시고 오히려 리더나 글리라든가 글경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합이 되더라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위학교의 서울대나 의치 쪽으로 일부라도 우리 친구도 한의대 쪽 관심 있지만 분명히 그쪽 갈 거거든. 연대 쓰고 붙더라도 한의대 붙으면 갈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도 추합 전략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인기학과는 내 아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인기학과예요. 내 아이가 가고 싶지 않은 학과가 비인기학과입니다. 그러면 뭐 신학이라든가 생활 디자인이나 주거 환경이라든가 아동 가족이 조금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덜한 그런 학과고요. 그 다음에 어문이겠죠. 그리고 인기가 높은 학과들은 뭐 경영, 경제, 사회학과 이런 부분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입결에 대해서 뭐 어떤 기관에서 뭐 무슨 검색기 많이 하잖아요. 그 검색기에 나타난 부분은 모두 다 같이 보는 것이고 전년도 입결을 보면 그 입결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동이 그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 과열됐으니까 안 써야지 하니까 딴 데로 쓰면 과열 안 돼서 또 거기가 그대로 합격이 되는 이런 현상은 올해도 존재할 거다라는 거고요. 정시 이제 실체점 설명회가 되면 아마 그런 기관들의 또 성적들이 좀 더 정교해질 테니까 실체점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회를 듣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런 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조합을 찾아가는 거죠. 가군을 연세대 쓰고 나군을 서울대 쓰고 그리고 이제 학과를 보정해야죠. 학과를 어디 쓰는 게 좋을까? 그럴 때 모집 인원이 늘어났네. 연세대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모집 인원이 24명입니다. 연대도 많이 늘었어요. 서울대도 늘었고 이거는 분명히 입결 자체에 변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런 것을 고려하자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연대 경제학과가 올해 가기가 수월합니다. 네, 그런 것들 판단해 보시고 이 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서울대 다음으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착한 학교, 뭐 고마운 학교 이런 거죠. 정시의 모집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여기 펼쳐보시면 가장 위에가 경영학과인데 53명이 지난해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난해 경쟁률 한 3.38대 1 정도 됐었거든요. 그 경쟁률 고려하고 뭐 고려대에서 서울대 쓰거나 서울대 일부 학과를 쓴 걸 생각하면 올해 정시에 합격할 학생들의 그 풀은 대단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지난해 성대나 한양대 머물러던 친구들은 이제 고대로 이동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특징인데 다만 반영 비율 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내가 어떤 쪽의 학과나 혹은 뭐 점수가 유리한지를 연대 쪽이냐 고대 쪽이냐 이런 걸 확실히 좀 나눠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점수는 고대가 문과에서 약간 연대에 밀리는 건 계속 막 오르비나 무슨 사이트에서 뭐 연대가 어떻게 되고 고대 어떻게 되는데 그냥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과의 본질로. 문과는 연대 좋아할 것 같아, 고대 좋아할 것 같아. 연대를 더 좋아해요. 안 그래? 그걸 왜 근데 자꾸만 뭐 어디로 왔다 갈 거나 그냥 본질적으로 문과 학생들의 선호도는 연대예요. 근데 연대도 어느 학과 근데 좋아하더라도 어느 학과는 안 간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과들은 나중에 점수가 좀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까지.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학과도 그렇고 인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를 안정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쓰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또 괜히 그것 때문에 겁나서 또 안 쓴지 말고 저는 개념은 그렇다. 그럼 개념에 맞게 여기가 안정으로 되고 서울대를 쓰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뭐 자연계 얘기는 뭐 교차 지원 어렵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안정 지원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고요. 상위 학교는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 전략으로 고려대를 직접 목표로 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안정으로 써놓고 이제 서울대 쓰는 경우도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자, 제 얘기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고 경영학과 쪽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최상위 학과 경영학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자유전공학과 보건정책관리학과에서 각각 학과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만 고려대학교는 문과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어문 계열의 점수는 높아지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의 일부 교육학과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낮아질 때도 있고 간호대학이 인기가 낮은 건 뭐 이거는 자명합니다. 고대에 가할 점수로 간호학과를 갔는데 의사와의 관계에서 포지션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간호학에 관심이 좀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 뭐 틀어서 간 학과들 일부 있는데 저는 고대가 지금 뽑아놓은 인원, 그러니까 지금 증가한 인원을 고려하자면 분명히 배치 점수상의 점수상으로 내 점수를 봤을 때 특별히 변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올해 정시가 늘어난 결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수능 결과도 결코 그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서강대는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수학의 43.3%.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45.2%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차할 아이들이 없고 그냥 서강대 경영을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 이게 서강대학교 모집 인원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인원도 늘었고 다 지금 보편적인 현상이죠. 여기는 실제로 그냥 아예 문이과의 교차가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인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교차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재상으로는 자 요거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도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고 인쇄를 돌리다 보니까 그래 만약에 6평 9평을 고려해서 그렇게 나오면 교차 지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능 전에 저희가 예상한 거고 그 예상은 이렇게 빗나갔다. 교차 가능성이 높지 않다로 수정하시면 된다. 보시는 분들도 제가 여기 써놨지만 저희가 항상 바뀌는 게 입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모집군을 상호 교체, 가군을 나군, 나군을 다군으로 관화 교체를 했는데 글로벌 경제는 무슨 이유인지 가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군에 있는 연고대랑 겹치기 때문에 충돌나기 때문에 글경제는 혼자 있는 셈이죠. 그럼 여기는 연고대 쓰는 아이들이 못 쓴다. 그럼 당연히 합격선이 낮아지는 거 자명합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나머지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 기본을 가지고 고민하면 글로벌 경제 점수로 딱 붙는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자연계 얘기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고 한번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계열별 모집을 해서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려놨습니다. 정시 확대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뭐 지금 말씀드린 군 변화가 없는 유일한 글로벌 경제가 독특한 포지션이고 나머지는 모두
분명히 또 연대에 쓴 아이들, 고대 쓴 아이들이 성대를 쓸 것 같습니다. 이 달라진 입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문과 학생들 알겠지만 성대를 더 선호해, 서강대를 선호해, 성대를 선호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서강대 선호보다는 성대 선호가 그들 입시에도 적용이 되는 건 합격선에도 형성이 되어서 특히 성대 글로벌 쪽 학과들은 매우 높은 합격선과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의 전형 결과 참고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셔서 나중에 실제점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자기 성적을 집어넣어 보시고 상향이다, 적정이다 이런 것들을 일단 1단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반영 방식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뭐 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냥 알아서 변동해 주고 그래서 특별히 뭐 간호와 국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변화일 뿐 입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문과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한양대의 입결은 뭐 영문학과가 더 높아요 아니면 영문학과 아닌 뭐 정보 시스템 아니면 뭐 파이낸스 경영이 높아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파이낸스 경영 자체가 배치 점수도 높고 입결도 좀 높은 편이고 막 역전이 되거나 뒤집히는 현상을 한양대에서 많이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양대 가는 아이들은 한양대를 쓴다라는 점. 오히려 연고대 쓴 아이들이 한양대에 엮기보다는 점수가 상위권이니까 서강대나 성대를 써놓는 경향 때문에 한양대도 분명히 이탈은 있지만 죄송합니다. 성대 쪽에 우수한 자원이 더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참고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죠. 보시면 가군에 있는 학과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학과들이 가군에 있는데 가군에 이제 연고대가 있으니까 여기는 못 쓰겠죠. 나군에 미디어나 관광이나 요 학과들을 쓰고 아이들이 연고대 쓰겠는가? 나군에 있는 학과의 개수라든가 또 거기에 선호도라든가 또 인원을 고려하면 한양대 나군을 쓰고 연고대 쓰는 학생들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서강대나 성대를 쓰고 한양대를 쓰는 연고대 쓰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양대가 40%의 어떤 반영 비율이 있긴 하지만 이 교차 지원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저거는 이제 수능 전이라서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자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 건국대, 동국대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일단 첫 번째 워밍업에 해당한 학교들입니다. 여러분은 요건 이제 없다고 치고요. 요겁니다. 현재 최상위 그룹은 이와 같이 원서를 쓸 거예요. 인제대, 약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중대 이렇게 되겠죠. 나군은 서강대, 선영대, 한양대, 중대가 있을 거고요. 경희대, 한의대와 원광대, 치대, 이화여대, 의대, 약대, 대구 한의대, 동의대, 한의대, 서울대가 있을 겁니다. 저쪽에 다군에는 상지대 한의대와 동국대 한의대와 중앙대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대학의 조합을 잡아 놓으셨을 텐데, 일단 아무래도 의치 쪽에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빛이 될 만한 그런 상황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반면에 그쪽이 아닌 고대나 성대나 서울대는 분명히 오래 가기 수월하다. 그건 사실이다. 자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일단 먼저 세이브해 두셨다가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기본적인 틀로 잡으시고 약간의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시 배치의 개념은 뭐냐? 내 점수로 그리고 가장 내 점수를 바탕으로 3번의 기회가 있는데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과 내가 희망하는 대학. 근데 거기에 괴리가 있으니까 학과를 보정하든 학교를 보정하든 해서 최적의 조합으로 대학을 가는 일. 이게 정시 배치인 일인데 그 상황에서 입시 요강상의 변화를 보건대 이 3개 학교가 올해 입시에서 문과 학생들에게는 좀 유리하게 모든 학생에게 유리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다수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서로 웃는 그런 지원의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뭐 점수로 어디 가요? 그 부분은 진짜 성적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모. 우리 문과 우리 선수들 아시죠? 이게 누구의 시죠?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란 말은 결국 우리가 등불을 크게 건 아니면 밝게 밝힐수록 어둠을 내몰 수 있다는 의미고 여기 보이는 이 터널의 끝이지만 그래도 그 등불을 밝혀서 저 빛을 향해서 열심히 가시고 남은 기간 사실 뭐 그동안 애써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좀 푹 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12월 10일까지는 좀 쉬었다가 그때 점수 나오고 그거 보면서 이제 조금 스트레스 받겠지만 나머지 기간을 잘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